오늘은 다양성을 주제로 대표적인 스타트업 두 곳을 모시게 됐는데요. 여기를 보면서 하시면 네. 심사하는 저희도 되게 떨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지는 거죠. 드디어 창업자가 되고 계십니다. 2021년 대비 올해는 거의 퀀텀 점프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게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머리 감다가 샴푸 냄새를 맡으면서 개발을 하셨지만 회사 안에서 프로세스로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소백 IR룸 시즌 2 7회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2호의 태용입니다.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소셜벤처 대표님들이 임팩트 투자자분들 앞에서 직접 IR 피칭을 선보이고 밀착 멘토링을 받아볼 수 있는 소백 IR룸. 오늘 자리를 빛내줄 투자자, 멘토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비저닝 파트너스 차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국내 1세대 임팩트 투자사로서 투자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주로 기후 솔루션, 건강, 교육 접근성, 미래의 노동 이 네 가지 핵심 임팩트 도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B 인베스트먼트의 서은광입니다. 저희는 JB 금융지주 관계사에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임팩트 펀드를 비롯해서 초기 기업이나 청년 창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다양한 펀드들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스퀘어 도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서 없는 줄 아셨죠? 네. 저희는 초기 임팩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엑셀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ESG와 연관돼서 새로운 시너지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성을 주제로 대표적인 스타트업 두 곳을 모시게 됐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장애인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며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는 어나더데이입니다. 어나더데이 김지은 대표님, IR 피칭 그리고 Q&A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 주식회사 어나더데이 대표 김지은입니다. 여기를 보면서 하시면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다들 여가 시간 혹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일반인들은 아마 저처럼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겁게 즐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1.5%는 평균 주 30시간 이상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월 평균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여가 시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취약계층의 97%는 여가 시간을 TV 시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단 3%만이 여가 시간을 취미생활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비용, 이동과 장소의 문제, 그리고 불편한 신체의 제약으로 인해 이들의 문화 접근성은 많이 낮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세상과 통하는 통로는 TV나 스마트폰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장애는 1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애는 유형에 따라 불편함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눈이 보이지 않거나 마비로 인한 수족의 불편함 같은 신체의 불편함이 장애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쉽게도 현재 이런 장애의 유형이나 조건에 맞는 맞춤형 문화 콘텐츠는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이들의 문화 접근성을 더 낮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나더데이는 먼저 이용자를 위한 솔루션으로 장애 유형을 특성에 맞게 3가지로 크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인지, 감각, 신체로 카테고리를 나누었고 여기에 맞는 특성에 따라 더빙이나 수어를 영상으로 제공하거나 놀이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나더데이는 총 100여 가지의 이런 특화 컨텐츠를 개발하였고 난이도나 주제에 따라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 컨텐츠도 이런 특화 맞춤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각각의 물감의 색에 다른 향을 섞어서 향으로 색을 구분할 수 있게끔 물감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 컨텐츠인 아로마 아트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시각장애인의 미술 체험이 가능하게끔 해준 컨텐츠입니다. 또한 구매자를 위한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원활한 구매와 복잡한 행정 처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예산에 맞는 프로그램을 고민하지 않도록 커리큘럼을 구독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어나더데이는 평균 금액 25,000원의 비용으로 컨텐츠와 키트를 솔루션 형태로 판매합니다. 기관과 학교에 판매하는 사업과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나더데이의 컨텐츠는 구매자와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재구매율은 80%에 달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히 신규 기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나더데이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전국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복지기관은 약 27,000여 곳입니다. 전국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면 그 시장의 규모는 약 40배 이상 커집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학교 등 교육시장에서도 신규 고객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까지 합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부산 경남 지역의 약 200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2022년 700개 기관과 거래 중이며 약 20억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면 2024년 7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어나더데이는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의 가족 등 취약계층의 이런 실태에 함께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시작으로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관련된 맞춤형 키트는 그러면은 우리 말고는 없나요? 이런 문화예술 컨텐츠 키트 형태로 판매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기관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할 때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물이 있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사에서 키트를 구입하게 된다면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구매하는 키트의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는 키트 하나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문화예술 체험이 가능하도록 키트를 구성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을 위해서 만드는 컨텐츠는 저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100여 가지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확대된 시장을 타겟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더 개발하는 게 필요한가요? 어떤 식으로 스케일업을 하려면 어떤 마일스톤들이 필요한지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유입되는 고객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거든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층에서 구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컨텐츠로 확대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어나더데이 김지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대표님 발표하시는 거를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긴장 많이 했습니다. 발표를 할 때는 저 긴장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아까도 살짝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언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서 하게 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고모가 아주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지기관 소속 이용자였기 때문에 이제 복지기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왔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형편없는 수준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무 화도 나고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고 교육의 질이 나아질 순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됐던. 창업자분들 중에 화가 나서 창업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발표 내용이 되게 좋았고 그 이유를 지금 다시 들어보니 그 당사자성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관심? 진짜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그 동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푸는 문제가 장애인의 생산을 위한 혹은 뭐 노동이 아닌 어떤 다른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 서포트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로마 아트 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술로서 소비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신선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얻으면서 이렇게 제품을 디벨롭 시켜 오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작년에 이제 부산 경남 지역 외로 처음 판매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관이 뭘 구매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쫙 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아동복지센터도 있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협약기관에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활 위주의 교육을 제공을 받는데 그러면서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신대요. 이게 혹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전부이냐라고 했더니 선생님 혹시 뭐 생각하신 거 있으시냐 이렇게 저한테 여쭤봐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먼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되게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그 70% 이상이 메이크업이랑 미술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처음에 이 답변을 보고 저희 그 구성원들이 사실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메이크업은 왜 하고 그림은 왜라고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예뻐 보였으면 해서 메이크업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미술 같은 것들은 일종의 그분들한테는 꿈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그냥 막연한 꿈. 한 2주 정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한순간에 갑자기 씻다가 눈을 감고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하는데 샴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킁킁거리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감에 향 같은 걸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먼저 칠해봤고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비스로 먼저 제공을 하기 시작한 게 계기. 반응은 어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우신 분도 계셨고요. 이제 어떤 작품은 뭐 엄마 냄새, 어떤 작품은 뭐 노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되게 감격해 하신 모습을 보고 저희도 너무 뭉클했고 감사하죠. 아로마 키트 말고도 되게 다양한 문화권의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키트 제품들이 더 있다고 들었어요. 취약계층 그 범위 안에 일단 이주 여성이 다문화센터라는 곳에 많이 속해져 계세요.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엄마가 한국에 와서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문화를 배워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이가 적절한 어떤 문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엄마랑 아이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엄마가 일단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잘 모르다 보니까 명절이나 이럴 때는 강정을 만드는데, 이러면 한국에서는 이런 전통 디저트가 있고 이런 것들로 만드는 거야 하면서 이제 엄마랑 아이가 같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컨텐츠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센터에서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이 되게 저희 직원으로 많이 계세요. 네.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고 글로벌에서도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카피캣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좀 어떻게 좀 대응이나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는지가. 일단은 저희도 이렇게 컨텐츠를 사실 열심히 개발해서 다른 기업이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많이 속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허나 이런 걸로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요. 물감에 단순히 어떤 향의 물질을 섞어서 그냥 향기가 나는 물감, 이렇게는 특허 출원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개발한 용기, 그 용기 부분으로 해서 특허 출원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용기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해외까지는 출원을 해볼 예정입니다. 2021년 대비 올해는 거의 퀀텀 점프를 하셨더라고요. 말하자면 원시적인 형태의 마케팅부터 먼저 접근을 했거든요. 키트를 그냥 하나씩 만들어서 기관에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사람 없어도 돼요? 이거 뭐 저희가 따로 준비할 거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씩 다 드리면 다 만드실 수 있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영상을 미리 다 제공을 해드리고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질문의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이거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몇 개가 나와요? 이거 몇 번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700군데 정도 누적 거래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요새는 무슨 고민하고 계세요? 작년보다 사실 올해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래 기관뿐만이 아니라 컨텐츠의 질이나 뭐 가짓수나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갈수록 점점 자신감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창업을 해서 물건을 팔아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도 사실 출연을 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하게 된 거고요. 모든 대표님들이 갖고 계신 공통의 고민이신 것 같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조직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느낌? 네. 네. 대표님들은 사실 같은 속도로 성장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서 사실 계속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창업자, 대표자 분들의 숙명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로마 물감을 개발했을 때와 같은 프로세스로 머리 감다가 샴푸 냄새를 맡으면서 개발을 하셨지만, 그것이 이 회사 안에서 프로세스로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머리 감으면서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공장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게 돌아가는 거고. 저희가 보통 잘 안 되면서 의기소침해질 때는 보통 응원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지는 거죠.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무서워질 때는 굉장히 저희가 많이 축하를 해드리거든요. 초반에 굉장히 자신만만하다가 몇 번의 풍파를 겪으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아들이 10살인데 자기가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세계 탑에 있는 수학자들은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창업자에게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와, 이거 되게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과정들을 맞이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성인이 되어가는 관례처럼 저희가 보통 축하를 해드리죠. 드디어 창업자가 되고 계십니다. 아, 축하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앞만 보면은 너무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불안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대표님이 창업을 하시고 지금까지 또 성취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성과를 내셨던 거, 보람을 느끼셨던 걸 돌이켜보고 이제 팀원들과 함께 이제 그런 걸 이제 해결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다 보면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이나 또 에너지가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발표는 좀 이렇게 떠시고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섹터에 관심이 있으면은 충분히 설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보고 본인이 그것을 목표로 하면 훨씬 더 확신에 찬 IR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비즈니스를 그렇게 일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가 유익했길 바라면서 뭐 투자 유치거나 아니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성장하는 모습,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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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이제 저희 기업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로마 아트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5년 뒤면 저희는 취약계층 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를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소백 IR룸을 찾은 기업은 자립준비 청년과 함께 스마트 공기 솔루션 브레스키퍼를 만들고 있는 브라더스키퍼입니다.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님 IR 피칭 그리고 Q&A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 브라더스키퍼에서는 브레스키퍼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식물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식물 공기 청정기와 또 공기 컨설팅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도 실내에 있는 공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은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문제점이 있고 또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이산화탄소 등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식물의 고유 영역인데요. 저희가 미세먼지와 공기 유해 물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공기 솔루션, 식물 가전을 그래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순서입니다. 고객이 요청해 주신 그 공간에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곳에 있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한 후에 그 공간에 가장 잘 맞는 식물들을 제안하고 또 가장 잘 맞는 제품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과 맞는 모양으로 아름답게 그 공간을 꾸미고요. 이후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식물 구독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실내 공간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공기 청정과 또 공기 정화, 상소 공급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기 청정기 제품인데요. 먼저 공기질 측정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실내 공간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기청정기가 먼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또 이산화탄소나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공기질의 문제를 식물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객이 어디에 있든지 그 공간의 공기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였고요.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브레스키퍼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조경이 아니라 자연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더스키퍼는 현재 대기업의 ESG 사회공헌 사업들을 통하여서 많은 제안들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30개의 기업이 저희와 함께 협업하고 있고요. 기업의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 시설에도 저희 제품들을 꾸준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내에 저희가 500여 개의 제품들을 설치하고 또 내년부터는 30개 기업을 추가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영역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병무원 녹화 시장은 2019년도에 243조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약 460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면 아직까지 태동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보통 모든 산업군의 10%는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0% 정도를 하려면 24조 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6천억 원 정도의 작은 시장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에서 식물 가전들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물을 통하여서 실내 공간의 공기질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바꾸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식물을 통하여서 자립준비 청년의 정서를 회복하고 또 식물을 통하여서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만들어왔던 사회적 성과입니다. 1년에 2,500명씩 퇴소한 청년들의 문제를 브라더스키퍼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했던 것이 바로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법안이나 지원 제도들을 바꾸는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에서 2개의 법안을 바꾸기도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5개의 법안을 바꾸면서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들을 직접 고용하고 인턴십을 연계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린다는 그 슬로건을 통하여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자재들은 자동차 폐자재나 냉장고 폐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2018년도에 설립하여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직원의 80% 이상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채워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이 20% 정도 나는 만큼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레스 키퍼에서는 지역에서 퇴소하는 친구를 지역에서 고용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대리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240여 개의 보육원이 있는데요. 올 연말부터 5개 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 퇴소한 친구를 지역에서 고용하는 모델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리점은 단순하게 대리점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식물 카페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도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공간에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커피와 빵을 판매함으로써 그 공간을 더 예쁘고 아름답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목적은 바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공기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게 저희 브레스키퍼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 브레스키퍼는 단순하게 식물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공기를 컨설팅하는 분야로 사업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저희 브라더스 키퍼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자립준비 청년 문제를 고용으로 풀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먼저 제가 보육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생활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사회 나왔을 때 저 또한 6개월 정도 노숙자로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제가 고등학교 때 꾼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식물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정서적 회복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는 걸 경험했습니다. 식물은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식물을 기르고 가꾸면서 정서적으로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고, 그러면 이 조경 사업이 우리 아이들과 잘 맞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친구들의 80% 이상이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 조경업계는 고령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세대 교체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미세먼지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식물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세 가지의 기회를 보고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대비 국내에서는 아직 이 벽면 녹화 시장이 확산이 되지 않은 이유를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해외에서는 계절이 워낙 따뜻하고 한 계절을 거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외 벽면 녹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실외 벽면 녹화 시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실외에 있는 벽면 녹화 시장이 낙후되다 보니까 실내에 식물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에서 실내 식물 가전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실내 시장들이 성장하면서 실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이 겨울에 어떻게 식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또 준비가 되어진다면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벽면 녹화 시장도 동반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발표하실 때 저분 뭐 말씀을 뭐 이리 잘하시냐고 슬랙이 막 계속 오고 갔어요.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IR 피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되게 흡입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얘기하실 때 스토리를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톤이 굉장히 차분하셔가지고 좀 신뢰도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거꾸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사실 약간 말을 그 정도로 하려면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갈고 닦아야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스토리를 만들어 오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여기 세 분의 멘토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사실 저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게 뭐 스토리가 있거나 혹은 거기 안에 어떤 체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살아왔던 삶들에 대해서 안타까웠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조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입장에서 잘 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 자립준비 청년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말 떨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모아져서 아마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제가 바로 보육원에서 자랐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보육원에서 생활했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는데 저의 주민번호와 이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김성민이라는 이름도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 3살이라는 나이도 추정인 거죠. 학창 시절에는 제가 퇴소하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퇴소한 날이 이제 정말 다가올수록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을 저희는 매일 들어요. 어떤 형은 교도소에 들어갔대, 경찰서에 잡혀갔대, 어떤 누나들은 성매매를 하고 있대.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이제 선생님께서 통보를 하신 거예요. 일주일 안에 보육원을 나가야 된다. 너무너무 막막하기도 했고 말로는 참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선배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고 저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퇴소를 하고 나니까 더 와닿고 느껴지더라고요. 후원이라는 건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가 되거나 기한이 되면 중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게 되었고 7년 정도 제가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당시 200개 정도의 보육원을 다니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자립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이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을 시도해보게 되었어요. 당시에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도현명 대표님을 만나면서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하나씩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 사실은 아이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보통 저희를 찾아올 때는 문서가 완성되어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예 문서가 없었고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이 있는 한 청년이 찾아온 거죠. 근데 저희가 그때 김성민 대표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딱 끝나고 저는 굉장히 이 일에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라고 저희가 투자를 했냐면 이런 회사가 하나쯤은 세상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1명쯤은 필요하다. 이게 저희 그때 투자의 투신 보고서예요. 네, 한 가지 첨언을 좀 하자면 조경은 정확하게 3만 불, GDP 3만 불 넘은 국가에만 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전에 3만 불 넘었고 조경과 관련된 산업이 평균적으로 8%에서 10% 정도 성장을 하는데 한국이 딱 그 정도의 성장률을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이제 조경이나 식물 산업이 굉장히 숙련자인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거나 전략적이거나 산업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계절이 굉장히 혹서기와 혹한기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다 보니까 한국은 둘 다 발달을 못하는 어떤 환경이 있었다는 게 좀 한계점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기대하고 있는 바는 조경과 관련된 산업은 크게 성장을 할 거고 그 뒤로는 좀 더 폭발적인 성장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회사가 탄탄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갖고 계신 고민은 어떤 거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저는 나를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네, 저는 제가 사업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가 더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기대하시는 것처럼 정말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그 역할을 사실 제가 하기에는 굉장히 버겁고 어렵다. 어떤 방향으로 혹은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저희 브라더스 키퍼를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변하고 그 활동들을 하는 것들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게 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했고 역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잘 살려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네. 창업자라고 해서 모든 스테이지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김성민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대표님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그 아이디에이션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브레스키퍼를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더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뭐 전문적으로 되게 스케일업을 해본 분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뭐 한 중기 정도의 전략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회사는 어쨌든 설립 목적부터가 다르잖아요. 일반 기업들이랑 비즈니스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가면은 대표님의 어깨가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많은 자립 청년들을 이제 케어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부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뭔가 오퍼레이션보다 이제 비저너리 리더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항상 꿈을 꾸시고 내부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많이 만들면은 되게 의미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름도 브라더스 키퍼고 남성 멤버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더 취약한 건 사실 여성 멤버들이잖아요. 좀 더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성 멤버들에 대한 계획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라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는데요. 네. 저희는 사실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일본에서는 조경업의 40%가 여성분들이 일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섬세한 일이거든요. 사실 앞으로 벽면 녹화보다 저는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 친구들을 사회 나왔을 때 저희가 뭔가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동양육 시설에 있을 때 이런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여기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을 저희 브라더스 키퍼로 고용하는 형태들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스타트업 만나봤는데 둘 다 너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 다음 단계로 딱 퀀텀 점프했을 때의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은, 뭐가 고민인지도 알겠고 뭘 넘어야 될지도 알겠는데 그냥 둘 다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회사들을 오늘 하루 동안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기도 하셨고 또 답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게 되었고 우리가 저런 방향으로 저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의 어떤 확장이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처럼 자립준비 청년들이 더 다양한 일,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도들, 많은 도전들을 끊임없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전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동은 보호가 종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잖아요. 그만큼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이런 이름을 통해서 많은 지원 제도나 많은 정책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안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백 IR룸 시즌2 7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났는데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새롭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비즈니스를 통해 실제 변화를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소백 IR룸 시즌2 출연 신청은 해당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신청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